저요?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병기.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내 두 아들은 어렸을 때 야구 카드를 모으고 또 서로 교환하곤 했다. 첫째 아들은 야구 선수들과 카드의 가치에 대해 동생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동생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제안하곤 했다. 예를 들어 유능한 두 명의 내야수를 주고 켄 그래피 주니어를 받는 식이다. 보다 못한 나는 내 승인이 나기 전에는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온정주의적 행동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온정주의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발적 교환도 확실히 불공정해질 수 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더 극단적인 기사를 보았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카고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샜다. 할머니가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무려 5만 달러가 청구되었다. 결국 2만 5천 달러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2만 5천 달러를 출금하려 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들통났다. 은행원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변기 수리비를 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그 부도덕한 배관공을 사기죄로 체포했다. 계약을 맹신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변기 수리에 5만 달러를 주기로 한 계약은 두 사람이 아무리 자유롭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불공정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계약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합의만으로는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약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는 거리가 멀고 호혜라는 이상을 비웃을 뿐이다. 이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변기 수리 사기 사건은 진짜로 자발적인 계약이 아니라 부도덕한 배관공이 세상 물정의 어두운 노인을 속인 일종의 갈치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관공이 할머니에게 계약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할머니는 서명할 때 비록 배관 수리비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정신적인 이상이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서로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해도 동등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이익 교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합의가 도덕적 의무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쪽에 지나치게 유리한 거래는 상호 이익과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보다 더 도발적인 주장, 즉 합의는 도덕적 의무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 이익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합의의 행위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 휴무의 집과 고무 롤러맨. 그러한 사례를 들라면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데이비드 휴무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휴무는 젊었을 때 로크의 사회계약 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로크의 사상을 현실성이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철학적 허구이며 상상할 수 있는 사고 중에 가장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는 글을 썼다. 그런데 몇 년 뒤 합의는 의무가 생겨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아니라는 그의 반박이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휴문 에든버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다. 그는 친구 제임스 보즈웰에게 집을 임대해 주었고 보즈웰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다. 보즈웰로부터 집을 임대한 사람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휴문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 수리를 맡겼다. 수리업자는 일을 끝낸 뒤 휴문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휴문 합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절했다. 그는 집 수리업자를 고용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집 수리업자도 휴문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집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휴문 이것이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휴미 법정에서 주장한 것에 따르면 집 수리업자는 그저 수리가 꼭 필요했다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런데 그 주장은 제대로 된 주장이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에든버러에 있는 집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수리할 곳이 있으면 집주인과 합의도 없이 수리해 놓고는 자신은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며 집이 더 좋아졌다고 지금처럼 주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은 어디에도 없었던,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논리다. 휴문 자기 집수리 문제에서만큼은 합의가 없어도 순전히 이익만을 기반으로 도덕적 의무가 생겨난다는 평소 논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기 변호에 실패했고 법정은 그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애초에 합의가 없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는 휴무의 집수리 예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논리는 무리하게 강요하는 판매 전략이나 기타 부정적인 사례에서도 쉽게 악용되곤 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뉴욕의 길거리에서는 소위 고무롤러맨들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유리 닦는 고무 밀대와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를 덮쳐 보통 운전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차 앞 유리를 닦은 다음 돈을 요구했다. 그들은 휴메 집수리업자가 그랬듯이 이익에 따른 의무론을 바탕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합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구걸 행위는 차이가 불분명하다.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런 행위를 엄중 단속하고 고무 롤러맨들을 체포하라고 경찰에 명령했다.